드디어 1900년대가 지나고 2000년대의 서막을 알리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기대했고 기대한 대로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2000년대 초반, 이 나라 젊은이들의 성지가 있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그곳. 담배 연기와 라면 냄새가 뒤섞였지만 개의치 않았었죠. 여자친구가 없었어도, 돈이 그리 많지 않았어도 우린 외롭지 않았답니다. 우리에게는 추억의 PC방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시름과 스트레스를 그곳에서 날렸었죠. 어른들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우린 우리대로 말이죠. 모두가 친구였고 공평했고 게임의 룰만 존재할 뿐 그곳은 우리 시대의 마지막 감성이었지요. 한 시간에 1,000원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던 유일한 장소였고요. 하지만 지금 그 시대의 문화를 이끈 전국의 PC방들이 하나둘씩 철문을 내리고 있습니다. 2015년 15,000개였던 PC방은 2024년 기준 7,000개로 반토막이 났죠. 이게 단순히 시대가 변해서일까요? 게임을 안 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누군가 예견한 몰락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처음부터 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죠. 오늘 어반인사이트에서 PC방 몰락의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PC방과 스타크래프트 말이에요. 스타크래프트 붐이 일던 1998년, PC방은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기 시작했던 거 말이죠. 좁은 골목 구석에 컴퓨터 20대만 놓았어도 대박이었어요. 그 당시 한 달에 500만 원은 기본으로 벌었으니까요. 주말이면 자리가 없어서 대기표를 뽑아야 했고 새벽에도 자리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믿겨지시나요? 그래서였을까요? 당시 PC방 사장들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영원할 거야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매장을 열었고 더 비싼 장비를 들여놓았던 거예요. 2010년대 중반 리그 오브 레전드 열풍 기억하시나요? 그 열풍이 불기 시작하자 사장들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투자를 더 크게 했단 얘기입니다. 5천만 원에서 심지어 1, 2억은 기본으로 투자했으니까요. 100석 규모 이상의 고급 PC방을 오픈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도 다 빛으로 말이죠. 게이밍 의자 커브드 모니터, 기계식 키보드, 거기다 인테리어는 e스포츠 경기장처럼 꾸몄으니까요. 어디를 가도 휘황찬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기회가 아니라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는 걸 그때는 상상도 못했지요. 결국 그건 덫이었습니다. 욕심이 부른 욕망의 참극이라 할까요?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회수 기간은 길어졌어요. 너무나도 말이죠. 고정비는 또 어떻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라는 확신은 더욱 가득 찼답니다. 황금기에 취해 현실을 완전히 외면했던 거죠.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아주 다양했어요. 사업이 망하면 죄다 집안이 깨지잖아요. 가족과의 불화, 빚 독촉, 그 다음 신용불량자 그리고 잠수 타기. 그냥 뻔한 스토리죠. 그런데 지금까지 버티셨거나 신규 창업을 했던 분들이라면 그 대가를 PC방들이 지금까지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PC방이 망하는 이유는 또 있죠. 수익은 줄고 비용은 폭증했으니까요. 2000년대엔 시간당 1,000원이면 됐고 컴퓨터 한 대 가격도 5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롤배그 로스트아크를 돌리려면 최소 200만 원짜리 고사양 PC가 필요하죠. 100석 규모 PC방이라면 컴퓨터만 2억이 든단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인테리어 냉난방 음향 시스템까지 더하면 초기 투자비만 5억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돈이 끝도 없이 계속 들어갔던 거예요. 깨진 독에 물 붓는 시기였죠. 한번 간단하게 따져볼까요? 대형 매장 기준 월세 500만 원, 여름 전기세 800만 원, 인건비 400만 원이면 한 달 고정비만 1,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수익은 시간당 1,500원 받았던 거죠. 하루에 100명이 와봤자 3시간을 사용해도 45만 원밖에 안 됐던 겁니다. 한 달에 1,350만 원이 매출인 거예요. 결국 고정비도 못 건지는 적자 구조였던 겁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게임사들은 PC방 수수료를 올렸고
사장들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돈을 바쳤던 겁니다. 참 아름다운 구조였죠. 결국 사장들은 적자를 버티다 결국엔 터져버렸죠. 문만 닫았으면 다행인데 가정이 깨지는 건 기본이고 그 상황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아무튼 혼란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PC방을 죽인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집이죠. 무슨 얘기냐고요?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고사양 게임을 하려면 PC방에 가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100만 원짜리 PC만 있으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게 되었잖아요. 결국 PC방을 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여기에 또 코로나19는 어떻고요? 아무튼 그 당시 PC방 70%가 그냥 파산했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집에 PC도 있고 이래저래 사람들은 PC방을 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집에서 친구들과 디스코드 켜고 라면 끓여 먹으며 게임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편했습니다. 아무튼 PC방이 제공하던 유일한 가치인 고사양 환경이 사라지자 PC방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의 시대가 오면서 10대, 20대 친구들은 아예 PC를 켜지도 않는 세대가 되었죠. 어른들도 다르진 않았어요. 직장이든 집이든 어디서든 PC보다 스마트폰 게임을 즐겼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PC방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만 이걸 모르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장들은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예전 방식에만 올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일의 연속이었죠. 어쩌면 PC방의 몰락은 PC방만의 몰락만이 아닐 겁니다. 오락실은 사라졌고 DVD방은 역사 속으로 들어갔죠. 다음은 어디일까요? 노래방 아니면 코인 세탁소 아니면 스터디 카페일까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모든 업종이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본질 없이 과거의 영광에 기대 사는 비즈니스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니까요. 아니면 PC방처럼 추억 속의 장소가 되어버릴지도 모르죠. 당신이 믿는 그 불변의 수요는 어쩌면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그 변화를 읽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에 갇힌 채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PC방의 몰락은 단순한 업종 쇠퇴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거스른 사람들이 치르는 잔인하고 아픈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진심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